자,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막 기운이 뿜뿜 납니다. 제가 어저께 이재명이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정말 나라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 이 이낙연이보다도 더 고운 기껏해야 푸들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이 미통당에서 과연 이거를 견딜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앤님 말씀대로 족보도 없는 놈이라고 무시를 당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서채영 멤버님께서 듣보잡 진성준이 때문에 더 난리남, 집값 안 떨어진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재산세 보유세 올라서 3040 문재인한테 다 등을 돌렸다. 맞습니다. 자, 미셸 김님께서 에휴, 문재인 답네요. 차라리 이낙연이를 좀 더 데리고 있지. 근데 또 문재인은요, 호남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하고 이 기본은 똑같습니다. PK, 즉 부산에서 어떻게든지 대선 후보를 내야 된다. 이 경수라든가 국위를 내보내야 된다. 정 안 되면 대구 출신인 TK의 유시민.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KJ님 다들 걱정하고 계시고, 예, 최성호님, 네, 오늘 고맙습니다. 늘 따뜻한 마음, 네, 뜨거운 슈퍼챗, 네, 잊지 않겠습니다. 네. 자, KJM 멤버님께서 민주당 대권 후보 중 이재명 나오는 게 가장 걱정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남백운수님께서 미통당 당할 자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만은요, 윤석열의 맷집 배변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좋아요. 자, 진성준 실토 문 그래 봤자야. 제가 보니까 얘네들이요, 정말 자살골을 많이 넣어요.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자살골은 진성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성준 아시겠지만, 이 진성준은요, 또 이 민주당 안에서요, 아주 강성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도요, 막 거품 품고 나와서 막 그냥 못된 얘기하고 정청래급이에요. 꼬마 정청래. 근데 이제 진성준이가 이 100분 토론, MBC 100분 토론에 나왔대잖아요. 근데 너무 저도 이게 웃긴 거예요. 저도 이제 100분 토론에 나가보니까 알겠습니다만, 100분 토론은요, 미리 얘기를 해줘요. 즉, 이제 끝나고 나면은 유튜브로서도 이게 이제 조금 나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저께 100분 토론에서 아침에 문재인이가 국회 와갖고 그 어떤 사람들도 부동산을 통해 갖고 돈은 버는 시대는 끝내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쩝쩝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100분 토론 내내 저는 나중에 이 MBC 거를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 얘기해가면서 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기정사실이라든가 사회적인 기본 가치 상식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막 그냥 개소리를 막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미통당의 송의원, 그 다음에 김영하 전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를 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이 끝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막 이렇게 종이를 챙깁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 방송 이제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진성준이가 뭐라고 하냐, 아, 그래 봤자요, 집값 내려가지 않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어머, 국토위원회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에이 이러면서 끝난 거예요. 그게 다 그대로 방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미 그건 다 퍼졌어요. 근데 MBC가 또 그 밤중에 그걸 삭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MBC는 이게요, 진짜 후레자식이라고 하면은 MBC는 언론의 아버지.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언론의 그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부모가 없는 언론인인 거예요. 진짜 언론의 후레자식이다. 저는 MBC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네가 제가 출연할 때도 유튜브로 이게 남습니다, 이렇게 다 했는데, 얘기해줄 거 다 얘기해줬는데, 이 자살골을 넣는 게 진성준인데, 진성준이 자살골 뒤처리까지 해주는 게 MBC란 말입니까? 우리가 MBC에다가 공적 자금을 집어넣고 MBC의 공영 방송으로서 이게 말이 다 됩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결론은 뭡니까? 얘네들은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점점 집값이 올라가 갖고 이 부르주아들이 뭐 평당 1억 막 그걸 얘기하면은 이 밑에 있는 집을 살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10억짜리 집 잡아가지고 7억 만들면은 뭐 이 중에 우리 지지자 문재인 찍어주고 앞으로 이재명이고 누구든지 나와도 무조건 지지하는 얘네들이 그러면은 10억짜리 집을 7억으로 해갖고 뭐 얘네들이 사겠어? 그냥 두는 게 낫지. 이제 전세도 없게 해가지고 월세 시장으로 다 몰아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두로라든가 차베즈라든가 그 머리빈 이사벨 페론이라든가 에바 페론이라든가 이런 파퓰리스트들, 이 선동가들이 했던 짓입니다. 이걸 그대로 집값을 갖고 부동산을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을 계속 못 살게 해갖고 정부만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강남은 이제 한정판이 된 거예요. 뭐 나이키 신발, 뭐 20만 원짜리 신발이 한정판이 되면은 여러분 300만 원도 하고 뭐 700만 원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울의 아파트는 한정판 이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계층을 점점 벌려 가지고 말하자면은요, 이제는 얘네들은 우리와 운명 공동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를 찢게 만들어준다는 거, 이걸 바로 진성준이가 실토를 한 거예요. 100분 동안 막 텔레비에 나왔을 때는 뭐 문재인이 어떻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제가 국토 해양이 위원이고 하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아이 그래봤자 집값 안 내려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문바들 사이에는 진성준이를 국토해양이 거기 멤버에서 빼야 된다 이런데,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허폼, 페이크, 그야말로 정말 웃기는,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킨 거죠. 들킨 거죠. 이 박원순의 협찬 인생이 들킨 것처럼요. 그리고 오히려 진성준이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유 이제부터 그냥 타정 관리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손 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박원순이가 저런 식으로 그냥 착 가버려 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재벌 3세들이래잖아요. 박원순이가 그동안 아버지한테 계속 삥을 뜯었는데, 이제 박원순이가 시장이라든가 이걸 하면서 아름다운 가게, 무슨 참여연대, 뭐 무슨 희망 제작소 온갖 거를 해가지고 재벌들한테 삥을 뜯었는데 제일 많이 뜯긴 게 그 2세들과 3세들이라는 거예요. 왜? 재벌 이 창업자들은 이게 어떤 돈인데, 그리고 나름대로 이 배짱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2세 3세들은요 이 김정일이나 김정은이처럼요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도 얘가 능력이 있나요? 도대체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으니까 김일성이하고 똑같이 그냥 뚱땡이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헉헉거리고 그냥 정말 42초 동안에 30 몇 번은 숨을 헉헉거리고 이렇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용이를 이렇게 제가 받으라도 정말 삼성의 입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그 말하자면은 기득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득권이 아니라 저 자리에 있을 실력, 저 자리에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통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실력 없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어서 뭐 사돈의 팔촌이 국회의원에서 이런 식으로 간 실력 없는 애들을 지금 다 날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통당이 결국은 박원순이라든가 뭐 이낙연이라든가 이재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밥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완전히 몰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진성준이가 얘기하는 거 그래봤자 집값 안 떨어진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예요. 그래서 이 일선의 복덕방에 계신 그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이 정권이 고맙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손가락 빨고 있었던 거죠. 왜? 거래가 실종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또 뭐 전세도 없어진다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막 돈 갖고 와가지고 막 미쳐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문재인이가 160조 뉴딜인지 너덜인지를 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60조 뉴딜이라는 건 다 SOC예요. 토건 산업이에요.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작년에 풀어난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올해 현찰화, 현금화도 많이 됐고요. 내년에는 더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 현찰, 현금의 유동성이 지금 온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5만 원짜리는 나갔다 하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집 근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뭐 길을 내고 뭘 한다고 해갖고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통장에 30억이 딱 입금돼 있다. 그럼 뭘 하겠어요? 강남으로 와갖고 아파트 사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은 전세가 말랐기 때문에 지금 뭐 아파트 한 동에 뭐 10동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전세 딱 한 건 나오고 미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온 국민을요 완전히 무슨 투처럼 하는 거예요. 응? 온 국민을요 정말 투 구경해도 정말 괴로운 판인데 그냥 투사가 빨간 깃발을 흔드는 게 이게 문재인이 원래 불구죽죽한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폼 재면서 막 부동산 잡는다 하면서 빨간 깃발 막 흔들고 그 다음에 그 무서운 손은요 미친 듯이 문재인을 향해서 투사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구경했던 그 애꿎은 관중들을 향해서 그냥 막 치받고 가는 겁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 미쳐 돌아가는 건 다 문재인이 휘두르는 그 빨간 깃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공개념, 이제 주택 공개념, 그 다음에 진성준이가 어저께 내내 얘기했던 1가구 1주택. 아니 집이 10채가 있던 100채가 있던 나쁜 돈으로 안 샀으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왜 호식이 치킨에서 2마리 치킨을 얘기하냐고. 한 마리 1인 1닭 무조건 한 마리만 팔아야 된다고 이런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문제는 문재인이 휘두르는 빨간 그 깃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문재인과 같이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이 휘두르는 빨간 깃발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빨간 깃발을 흔들려면 그 깃발은요 물감으로 물들인 게 아니라 사람의 피로 물들인 빨간 깃발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싸웁시다. 저도 여러분 목숨 내놓고 싸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여주시는 그 뜨거움, 바로 그거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각, 우리 모두의 동지애, 우리 모두의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